역사교과서를 다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데 대한 교육부의 첫 입장이 황우여 장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황우여 장관은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노주민 PD와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오늘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패널로 참석한 기자가 최근 국정역사교과서에서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점을 지적하자 황 장관은 그 문제를 중요시하면서 교정을 보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역사교과서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학생들에게는 채점을 해야 되는 교실에서의 역사는 한 가지로 아주 권위 있게 또 올바른 역사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실에 역사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분쟁의 씨를 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갈래가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런 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바로 비판 논평을 냈군요. 네, 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시사하는 황 장관의 발언은 군사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했고요.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육마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치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다른 주제가 있는데요. 어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직선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황우여 장관은 직선제를 바꾸고 싶다 이런 내심을 내비쳤군요. 네, 한국교총을 비롯해서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과 논리가 같았습니다. 교육계 전통과 헌법 원칙에 입각해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네, 물론 직선제를 당장에 폐지하겠다거나 대안이 있는 거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선제에 대한 교육부의 로드맵이 뭔지는 좀 충분히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정부가 좀 입장을 바꿀까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최근 통일부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다소 유연해졌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6일째 통일부 장관이 주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아니냐 추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발언을 들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6일째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전해주시죠. 네, 우선 류 장관 본인도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문제를 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북측을 비판했고요. 또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어제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의 브리핑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통일부는 북한은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라면서 대북전단을 제재하라는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가을 아시안게임 직후의 상황,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했던 그런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측 핵심 인사들의 방문으로 재개됐던 고위급 회담 논의. 이때 역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무산됐는데요. 현재로서는 당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 남북 정상 간에 정상회담 이런 얘기도 하고 나왔는데 벌써부터 지금 좀 안 좋은 분위기에 휩싸인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만평 주간지 샤를리 앱도 테러 사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애도가 이어지고 있죠. 네, 프랑스는 물론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 추모 행진이 이어졌고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출판사의 이름을 딴 슬로건이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은 이번 테러를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소 1830년대부터 시작된 풍자라는 프랑스의 전통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습니다. 프랑스의 시사풍자 잡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샤를리 앱도라는 게 가장 신랄한 잡지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샤를리 앱도의 전시는 1960년에 창간된 하라키리, 일본어로 할복이라는 뜻을 가진 제목의 잡지입니다. 예. 창간 10년 만에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을 조롱했던 풍자 때문에 폐간됐지만 92년도에 부활한 뒤에 성역 없는 풍자라는 것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영화 인터뷰 해킹 논란과 관련해서 소니사와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샤를리 앱도는 특히 여러 종교를 또 외설적으로 조롱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무슬림과의 악연은 지난 2006년 무함마드 알리가 바보들에게 사랑받는 건 힘들어라고 한탄하는 만평을 게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예, 이번 테러로 고인이 된 샤를리 앱도의 편집장, 예. 이미 테러 협박에 시달려 왔군요. 네, 무장단체 협박이 계속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테판 샤르보니의 편집장은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테러 이후 고인의 발언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무함마드를 그려도 될까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무슬림, 나아가서는 인간을 그리는 것조차 고민하게 될 것,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는 극단주의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테러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각국의 정상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은 입을 모아서 이번 사건을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외교부 성명이 발표됐군요. 네,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테러범 현지 검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검거된 용의자는 경찰에 자수한 하미드 무라드뿐입니다. 이외에 신상이 파악된 용의자는 두 형제가 있는데요. 이 중 한 명은 지난 2008년에 이라크 반군에 무장대원을 보내는 일을 돕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적은 다 프랑스죠?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무슬림 비중이 가장 큰 국가입니다. 이번 테러를 계기로 지난 1995년 그리고 2012년 두 차례 테러 악몽을 떠올리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네, 무슬림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극우파인 국민전선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테러가 단순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발심에서 그치지 않고 반무슬림 정서로 이어질 우려, 그러니까 이슬람 혐오와 극단적인 테러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예, 다시 국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검찰이 재미동포 신은미 씨를 강제 출국시키기로 결정을 했군요. 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오늘 법무부에 신은미 씨의 강제 출국을 요청했습니다.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와 황 씨는 지난해 11월 전국 순회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재미교포인 신 씨가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표현했다고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요. 신 씨는 자신이 마녀사냥식 종북몰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장하성 교수와의 공개 자담회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안철수 의원실이 오늘 오는 13일에 안철수가 묻고 장하성이 답하다라는 신년 특집 좌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독자 창당을 준비하던 시절 이후에는 처음으로 갖는 공개 좌담회인데요. 창당 과정에서 소원해진 것으로 전해졌던 장하성 교수와의 재결합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소위 안철수 측근 4인방의 대담집이 출간됐었는데요. 그 얘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난 대선 당시 안 의원의 발언 등을 담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책인데 어제 출간 첫날부터 초판 3,000부가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 또 안철수 의원 측은 언론을 통해서 과거 인연이 있었던 인물들과의 재결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여준 전 장관과도 계속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당 창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뉴스 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